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날이 무징장하게 덥네요. 무징장이 덥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하고 천혜장도 이제 불금을 만끽하러 갈까 말까 고민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빨리 씻고 자야겠어요. 몸도 피곤한데 이럴 때일수록 개인 건강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주가 또 금방 지나가네요. 금방 지나가는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좀 많기도 하고, 특히 더 아쉬운 건 쩐이 없다. 쩐만 있으면은 그냥 집중적으로 막 사고 싶었는데, 몰빵도 때리고 싶었는데 쩐이 없어가지고 빌빌거렸습니다. 올 한 주 동안 빌빌거렸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절대로 몰빵이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재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미국의 엔비디아의 그 깜짝 실적이 가져다준 그런 훈풍, 이 따뜻한 바람이 이제 일일 천하에 그쳤습니다. 하루 만에 갔어요. 코스피는 다시 이어진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에 2,500선까지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아주 부진한 그런 여름 장세를 이어갔는데, 이렇게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가 이어지면서 관련 테마주 급등락이 엇갈리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뭐 소금, 뭐 닭고기, 뭐 소시지,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였고, 뭐 수산주가 약세를 나타납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8.54포인트 정도 내려서 2519.14에 마감을 했어요.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기관애들이 좀 팔았는데, 외인들이 한 1917억, 기관애들이 1754억 순매도했고, 개인들만 381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감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주식 순매도가 막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은 뭐냐? 그 잭슨홀 미팅이에요. 잭슨홀 미팅인데, 이 캔자스 시티의 연방준비은행이 그 주최하는 그 잭슨홀 심포지엄이 현지 시간으로 24일에서 26일이죠. 열립니다. 개최하고, 이 파월 의장은 25일이죠. 오전 10시 5분, 25일 오전 10시 5분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후 11시 5분이에요. 오늘 밤 11시. 중요합니다. 예정돼 있어요. 이날 또 뻘소리 했다가 하면은 큰일 난다. 또 진짜 또 추풍 낙엽되는 거지, 여러분. 한국 증시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효과가 희석이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앞서서 보스턴 연은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가 됐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난 7월 만에 2630대였던 코스피 지수가 어느새 2510까지 이제 밀리기도 해요. 2510까지도 밀렸다. 이 코스피 하락을 주도한 수급 주체는 기관이에요. 기관애들이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코스피에서 3조 4,360억을 순매도했어요. 외국인은 매도세에 동참을 했는데, 그 순매도 규모가 5,278억에 그쳤고, 기간 중에 주로 금투하고 연기금의 이제 매도 비중이 좀 높았다고 합니다. 기관애들은 8월 들어서 삼성을 1조 한 789억 대량 순매도했고, 포스코홀딩스 4,998억 이제 순매도했어요. 이렇게 기관이 3조 4천억 정도에 달하는 주식을 매도했는데, 이거 순매수한 주식도 있었는데요. ETF를 제외하니까 에코프로비엠 1622억을 가장 많이 샀네요. 그 밖에 호텔신라, 삼성 SDS, 에코프로, 아모레퍼시픽 각각 한 1,0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수 하락이 계속되면서 가격 조정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제는 반등의 기회를 엿볼 때다. 반등의 기회를 엿볼 때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코스피를 억눌렀던 대내외 악재에 대한 공포 심리가 진정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변곡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죠.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되고 미중 갈등 완화가 가시화될 경우 외국인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코스피 반등에 힘을 실어줄 거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는 한국 반도체를 비롯해서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 불안 심리 진정은 물론이고, 그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부진했고요. 외국인 매집이 지속되었던 자동차, 기계 업종의 반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2,500선에서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을 하죠. 이날 코스피는 업종별로 혼재세였는데, 그 음식료 쪽 섬유의 그 음식료하고 섬유 의복
그리고 보험 쪽이 한 1% 상승을 했고요. 뭐 비금속 광물 이쪽 화학, 철강, 금속, 유통, 통신, 금융 이쪽 강보합세, 뭐 기계, 전기전자 1% 정도 하락세 보였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네요. 뭐 네이버가 7%대 또 떡락을 했고, 삼성 1.6% 정도 내려갔고, 하이닉스 3%대 하락을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KB금융 1%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죠. 코스닥은 2.36포인트 내려서 899.38로 마감을 했는데, 이 코스닥에서 기관애들이 이제 970억 순매도를 기록했고요. 개인이 308억, 외국인이 594억 매도 우위였어요. 코스닥에서는 포스코 DX 13.7% 정도 이제 급등을 했고, 그 밖에 LNF 6%대 강세를 보였고, 에코프로비엠 2.7% 정도 이제 상승을 한 거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고, 테마주 등락이 엇갈립니다. 어묵을 취급하는 한성기업이 8.7% 정도 이제 하락을 해요. 동원수산 6.5% 내렸고, 반면 수산물 대체제인 소시지 등을 취급하는 윙이푸드가 상한가 쳤네요. 상한가. 소금 사재기 현상으로 소금 관련주 인산가도 10.1%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보니까 한 2.6원 정도 올라서 1325.2원에 맞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힘듭니다. 삼성전자를 팔고 이제 많이 가네요. 옮기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사야 할지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즘 뭐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이제 하여튼 테마주들이 날뛰는 건 날뜁니다. 아까 말했죠. 해산물, 어묵 관련주 급락을 했죠. 뭐 소금, 닭고기 관련 테마주가 줄줄이 급등합니다. 중국에서는 일본 화장품 불매 운동 조짐이 시작되고 화장품주도 강세입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일본 놈들. 지들 멋대로야. 그 오염수 방류하면은 뭐 여러분 뭐 피해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하다면은 일본 총리, 뭐 대통령 가가지고 그 후쿠시마 가서 오염수 좀 마셔보라고. 한 달 동안 마셔보든지 뭘 하든지 뭐 보여줘야지. 지들 주둥어리만 안전하다고 하면 되나? 아무리 뭐 필터링 된다고 하더라도 필터가 되겠어? 제대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30년 이상을 계속 그냥 버려야 돼. 바닷물에다. 계속 버리는 겁니다. 오염수. 그런 거 보면 진짜 열받습니다. 보면은 대책 없어요. 보면. 이 아름다운 우리의 그 바다가 이제 오염되는 겁니다. 고기들은 회류할 테고, 또 이것도 만약에 회류 타고 돌고 도는데 물이라는 게 바닷물이. 하여튼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보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념 논쟁을 떠나서 이건 안전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안전. 국민의 안전을 이렇게 위협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좀 딱 깝깝해서 제가 잠시 얘기한 거고, 요즘 또 B2가 늘어나고 한답니다. B2. 여러분들 B2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용 B2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초전도체, 맥신,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테마로 묶여가지고 날뛰고 있다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협력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는 그냥 원칙대로 그 초심대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초심대로 해가지고 그냥 묵묵하게 전진하는 그런 투자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 테니까 또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할게요. 하여튼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